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로 인해 이처럼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가고 3명을 다치게 한 해운대구 음주운전 차량 인도 돌진 사고.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65살 B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아파트가 밀집한 주택가였는데요. 지난해 9월 고 윤창호 씨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km, 차로 10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숨진 피해자를 추모하는 꽃다발과 음주운전으로부터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달라는 메시지가 놓였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6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올 들어 533건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9건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6,094건, 하루 평균 19명꼴입니다. 대부분 심야 시간에 몰려 있지만 아침 시간대 적발 건수도 1,000건에 가깝습니다. 주간 시간대 내근 근무 인력을 좀 동원을 해서 주간 시간대 상시 음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오전과 점심시간 반주에 이은 오후 음주운전까지 저희들이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선 이미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치료를 위한 법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비율이 습관이에요. 네. 상습 음주운전자가 많아요, 되게. 네. 강한 처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중독성을 뽑는 치료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 의무화법을 법안도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고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근절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부산 정가의 물갈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 재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김세연 의원은 개혁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버려진 정당이라며 당 해체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바뀐 걸 모르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섭리를 거스르며 이대로 계속 버티면 종국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합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사실상 탈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당을 그렇게 민폐 좀비 일을 하고 가쁘니까 그래도 이야기하고 가쁘니까 몸담은 당을. 그러나 이번 불출마 선언이 어떤 식으로든 황교안 대표에게 총선 물갈이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부산은 당내 3선 이상 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재출마 가능성이 높아 물갈이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기자회견은 아직도 친박과 비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에 대한 경종이 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대변인을 통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반성의 외침이었다며 정작 나가야 할 사람과 바꿔야 할 제도는 그대로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동남권 관문공항이 왜 필요한지 직접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남권 관문공항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시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요.
단순히 신공항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지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열려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임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25일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습니다. 동남권 지역엔 관문공항이 없어서 해외 정상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시 부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같은 분야의 주요 인사는 물론이고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가고 싶어도 가기가 번거로운 게 부산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절박성을 가지지 않으면 대충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 될 일이 아니라는 이유가 부산의 국민과 다 직결한다는 이유가 산업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7,183억 원. 지역엔 변변한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인천공항까지 가기 위해 동남권 시민들이 지출해야 했던 교통비입니다. 동남권에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돈입니다. 어떤 사람 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동남권의 항공 수출입 화물량 27만 톤 중 김해공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고작 3.6%, 96.4%는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었던 각종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함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부산 시민의 염원,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제대로 된 검증,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침되어지면 이런 상황에서 부울경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신공항과 관련한 검증을 하루빨리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을 뿐 별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부산 진구 범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몸무게 50kg 정도로 추정되는 멧돼지가 담벽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이 현장 주변을 통제했으며 멧돼지 긴급포획단이 엽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멧돼지가 수정산과 팔금산 자락을 타고 도심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기장군 대변리의 한 목욕탕 2층 남자 화장실에서 70대 손님 A씨가 가스를 마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욕탕 안 남자 화장실 배수관이 막혀 주인이 수산화나트륨 성분의 세정제를 뿌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